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연애 후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던 찰나에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시고 나머지 한 분마저 돌아가시니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이 크더라고요.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좋아하지도 않는 시댁에선 저희 엄마마저 돌아가시자 이 결혼을 업자고 나오셨어요. 그때가 참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었죠.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시댁의 파혼 요구에 더욱더 슬펐거든요.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와서 시어머니가 했던 모진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맺혀 있고 두고두고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너네 어머니 돌아가신 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내가 너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거 알잖니? 가뜩이나 손잡고 들어갈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마저 안 계시다면 혼주석이 횡해가지고 어디 하객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겠어? 이쯤에서 내 아들이랑 정리해.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이에요. 꼭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씀을 해야 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가뜩이나 힘든데. 이왕 마음을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지. 나도 잔인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누군가 악역을 해야 하잖니. 그 문제는 저랑 준희 씨랑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배웅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남기고 어머니는 일어나셨고 그 길로 집으로 떠났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허망하던지 무엇보다 세상이 홀로 떨어진 그런 마음 같더라고요. 가슴 아픔을 묻어둔 채 친정엄마의 발인이 모두 끝이 나고 지금의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입은 저로서는 그 말조차 믿을 수가 없었죠. 뻥 뚫린 마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집으로 시집간다 한들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싶기도 했고요. 그냥 엄마마저 없으니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군요. 누가 뭐래도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고 우리 같이 헤쳐나가 보자. 어머님이 나 반대하시잖아. 반대하는 결혼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장례식까지 오셔서 모진 말씀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 며느리 자리를 어떻게 들어가겠어, 안 그래?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귀한 자식이었어. 안 봐도 뻔해,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 미안해, 헤어지자. 절대 못 헤어져. 내가 무슨 마음으로 너랑 결혼하자고 한 건데 헤어지자는 얘기라면 듣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고 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전 완강히 남편과 헤어질 것을 다짐했지만 참 사랑이 뭔지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엄마도 돌아가셔서 심신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는 남편에게 의존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댁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어찌나 고된 시집살이였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후회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 진행했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라. 알겠어? 내가 얼마나 큰 마음 먹은 건데.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영미 없으면 못 살아요. 다 좋게 허락해 줘놓고 이제 와서 영미한테 왜 그래요? 뭐야? 어디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더니?
너네 형수들 봐라. 양가집 규수들처럼 아주 잘 배운 애들 데려오니 얼마나 좋으니? 어디서 하자투성인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나대길. 아유, 속상해. 넌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어머니, 실패작이라뇨? 하자투성이?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세요? 제가 물건도 아니고 어쩜 말을 그렇게 막 하세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준희 씨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넌 나한테 딱 그 위치다. 며느리 대접 바라지도 마. 이 정도는 각오하고 시집 온 거 아니었어? 제가 잘하면 어머님 마음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 여인 게 제 탓도 아닌데 어쩜 그리 아픈 말만 골라 하세요? 아프라고 하는 소리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거 두고두고 후회하면서 살라고 일부러 하는 말이라고. 알겠니? 저도 언젠가 어머니한테 아픈 소리 해도 되죠? 두고두고 어머니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럼. 참 허탈하네요. 부모 없는 제가 뭔지. 시어머니는 제 대답에 입을 떡 벌리며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차라리 그냥 노력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해봐도 어머니는 절 며느리 취급조차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아프라고 저렇게 아픈 말만 골라 한다는 시어머니 행패에 할 말을 잃었죠. 남편은 저에게 곧 분가를 하자며 저를 달랬지만 저에겐 엄마 잃은 슬픔조차 달래지지 않은 이 공허한 마음이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갑작스러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정말 깜짝 놀랐죠. 모두 다 예견하지 않은 슬픔이어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전 시어머니를 마음속으로 미워했지만 막상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너무 들었어요.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남편에게조차 미안한 마음이 앞섰죠. 그렇게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가실 거였으면 마음 좀 곱게 쓰고 가시지. 참 허망하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한 번에 가다니. 힘내. 내가 뭐라고 위로하진 못하겠지만 곧 이 슬픔도 점점 무뎌질 때가 있을 거야. 정말 속상하다, 나야말로. 갑자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머님 말 좀 잘 들어둘걸. 말대꾸한 게 후회가 남네. 나도 어머님 상처받으라고 나쁜 말만 골라 한 것 같아. 한편으로 어머님한테 대들던 게 생각이 나서 얼마나 죄스럽던지 몰라요. 어머님 장례식 날 시아버지는 덤덤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놀라셨는지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음식을 나르고 이것저것 조문객들을 챙기고 있는 저한테 형님들은 얄밉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은 시어머니 대신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귀한 집에서 곱게 자란 형님들은 자기네가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듯이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못됐던지. 참 동서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인가 봐. 아니 친정부모님들 다 하나같이 돌아가시고 어쩜 어머님마저 사고를 당해? 그러니까요. 아니 어쩜 저렇게 재수가 없는지. 무서워서 상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 그래요? 어머머, 저 눈빛 좀 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라뇨. 가뜩이나 속상한데
형님들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없네요. 저보다 더 어머님과 오래된 인연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형님들도 소름 돋을 만큼 무서워요. 뭐야? 기막혀. 방귀 낀 놈이 성내나더니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어쩜 재수가 없으려니까. 상종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랑 급이 다른 존재인데 우리가 상종해봤자 뭐해요? 입만 더러워지지. 동서, 저기 상이나 치워. 아, 저랑 급이 달라서 그렇게 우아하세요, 다들? 그런데 상갓집에서 화장은 떡칠하고 조문을 받아요? 참나,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전 이렇게 형님들한테 쏘아붙여놓고 상을 치우고 장례식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생각에 아버님의 식사는 물론 걸음 하나하나까지 살피면서 말이에요. 결혼 전부터 반대했던 건 시어머니였지 시아버지는 늘 과묵한 사람이셨거든요. 자식 일에 왈가왈부하시는 분이 아니었기에 홀로 남은 시아버지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 모두가 끝이 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희는 애초에 분가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형님네들은 분가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저조차도 그러려고 했고요. 하지만 형님들이 얼마나 말을 못되게 하는지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하지만 아주버님들도 그저 형님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죠.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삼형제 중에 남편만이 이런 사람이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동서가 이제 아버님 모셔야지? 어차피 이 집 시집 오면서 몸뚱이 하나만 들어온 거 아니야. 분가도 안 했겠다. 혼자 남은 아버님 홀로 계시긴 할 수 없지. 잘 됐다. 부모도 없는 동서 친정아버지다 생각하고 살뜰히 모셔. 알겠어? 상부 상조네. 부모 없는 처내고와 아버지 생겼다 생각하고 봉양 살뜰히 하란 말이야. 아주 딱이다 딱이야. 안 그래 작은 동서? 잘 어울려. 그러니깐요. 가뜩이나 아버지 없는 동서 아버지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죠 뭐. 친정 아버지다 생각하고 잘 모셔 하여튼.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그렇게 안 해도 아버님 제가 잘 모실 거지만 그런 식으로 남 아픈데 찔러가며 낄낄거리지 마세요. 귀하게 자라면 뭐하나요? 말을 그렇게 못 빼먹은 것처럼 하는데 돌아가 주세요. 그래, 혼자 잘났지 동서는?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자격지심. 가지 말래도 갈 거야. 여보, 우린 가자. 동서도 얼른 일어나. 아우, 무서워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어? 동서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있던 재수도 다 털릴라. 하여튼 봉양 잘해. 알겠어? 형님네 식구들은 그 길로 행안히 나가버렸고 이 넓은 집에 저와 아버님 남편만이 남아있었어요. 아버님은 며칠 기운이 없으셔서 방에만 계셨고요. 전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 성신성의껏 보살펴드렸어요. 친정아버지가 없기도 했고 저한테 아버지가 생겼다는 마음 하나로 최선을 다해 봉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저에게 참 많이 고마워했고요. 하지만 말씀이 거의 없으신 아버님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은 하지 않는 분이었죠. 제가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자 아버님은 점차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도 죄책감을 더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셨는지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기 시작했죠. 고마워. 자기 덕분에 아버지가 이젠 운동도 나가시고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 자기가 옆에서 잘 보살펴줘서 그래. 아니야. 나도 아버지 생긴 것 같고 좋은데 뭐. 아버님이 말씀도 참 없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해드리는 음식이 입맛에 맞으셔서 다행이야. 요새 이런 재미로 산다니까. 우리 분가도 그냥 좀 천천히 생각하자. 아버님 이제서야 기운 찾으셨는데 쭉 모시고 싶어. 아, 너무 고마워. 내가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돌아가신 엄마가 봐도 자기한테 제일 미안한 마음이 들 거야. 정말 그럴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걸려. 그래도 아버님한테 최선을 다해야지.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잘 보살필게, 여보. 남편은 저에게 무한으로 고마워하였고, 그렇게 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게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시아버지는 어느새 웃음도 되찾으시고, 저와 산책도 나가고 운동도 다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딸이 없어서 그런지 나이가 어린 저를 참 귀여워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전 그렇게 하루 종일 아버님 옆에서 시중을 들었고 아버님의 오른팔이 되어가고 있었죠. 내일은 메밀전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겠냐? 그거 손 많이 가지? 갑자기 그런 메밀전이 당기고 그러네. 아니요. 오늘 시장 바다가 내일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번거로운 거 다 상관없으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일 메밀전을 먹자꾸나. 그거 만나겠다. 참 막내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버님은 시어머니처럼 저를 미워하지도 그렇다고 저를 좋아하는 내색도 많이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저 항상 무덤덤한 분이셨죠. 그래도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았기에 곁에서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항상 똑같은 하루가 흘러가고 명절이 다가왔어요. 형님들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에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하였지만 형님네들은 딱 명절, 아버님 생신, 어머님 기일에만 참석을 하는 분들이었기에 하루만 보고 말자는 생각으로 명절 준비를 하였죠. 며느리가 셋이나 되었지만 모든 음식 준비는 다 저 혼자 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많이 도와주기는 했지만 형님들도 같은 며느리지만 참 편하게도 산다는 생각을 하였죠. 아, 전 저것만 붙이면 마지막이지? 힘들다. 작년까진 그냥 그럭저럭 했는데 올해는 부쩍 힘도 들고 그러네. 그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형수들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참. 내가 전화라도 해야지. 됐어. 또 뭐라고 할라. 그냥 하루만 왔다 가는 거 굳이 얼굴 붉히는 일 만들고 싶지도 않아. 당신 형수들이 뭐 한두 번이야? 전 애초에 형님들에게 기대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로 따지고 드는 게 더 불편했어요. 혼자서 음식 장만을 다 하고 명절을 맞이하는데 명절 아침 형님네들이 하나둘씩 들이닥치기 시작했죠. 뻔뻔한 얼굴을 하고 말이에요. 저한텐 적어도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래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생각했어요. 어머, 동서, 음식 많이 했네? 그래, 동서가 이런 거 하지 누가 해? 아, 우리 딸내미 이거 녹두전 잘 먹으니까 녹두전 좀 싸놔. 갈비찜도 싸놓고.
어차피 아버님이랑 동선에 얼마나 먹겠어, 안 그래? 원래 이렇게 명절엔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얼른 싸! 네?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음식부터 싸라고 하다니 어이없네요. 형님들도 이 집 며느리 아닌가요? 아니, 공식 식모가 있는데 우리가 왜 나서길? 그리고 아버님도 우리 안 부르시잖아. 왜 동서가 나대서 이를 키워? 공식 식모라뇨. 지금 말 다 했어요? 아, 누군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양심 있어야지. 주방에서 저희끼리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버님이 놀라 주방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저희의 냉기류를 파악하시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버님만이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랬지만 아버님은 그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 한번 안 하시는 분이었기에 이번 일도 그저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뻔히 저 혼자 이렇게 음식하고 고생한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냐, 주방에서? 오랜만에 모여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다들 준비됐으면 거실로 나와서 밥이나 먹자. 네, 아버님. 어머, 아버님. 지난번보다 더 회춘하신 것 같아요. 점점 젊어진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제가 자주 와야 하는데 직장이 워낙 바빠서 제 맘 아시죠, 아버님?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신세대니까. 그래 뭐 자주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있냐? 이렇게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되지. 어서 밥 먹자. 다들 오너라. 형님들의 여우 같은 알랑거림에 아버님은 그저 하하호호 대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솔직히 지금껏 몇 년 동안 아버님을 봉양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 건 사실이었죠. 뭔가 허탈했어요. 내가 얼마나 아버님을 신아빠처럼 생각하고 모셨는데 아버님에겐 이 며느리들이 모두 그냥 그저 그런 며느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 허탈한 마음이 제일 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혼자 속상해하고 있자 남편이 들어와서 저를 달래주었죠. 그나마 남편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는 나날들이었어요. 아버님, 진짜 너무하셔. 고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뜰히 모시는데 어쩜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은 형님들한테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셔? 오히려 나보다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 애초에 아버님도 나랑 자기 결혼 반대했던 거 아니야? 아, 안 그래. 아버지가 원래 진짜 표현이 없으신 분이잖아. 그냥 그러려니 모든 게 좋다 생각하시는 분이라 그런 거야. 오랜만에 왔는데 너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그냥 하하호호 하시는 거지. 자기가 이해해. 아버지가 원래 싫은 소리 안 하시는 분이잖아. 남편이 아버님을 이해해달란 말에 그래 아버님은 원래가 후인이시지라며 또 애써 웃어 넘겼어요. 내가 이렇게 속상해해봤자 뭐 어쩌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날도 형님들의 꼴사 넣었지만 저 역시 싫은 내색 없이 웃으며 지냈습니다. 형님들은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입만 열면 자랑질을 해댔었고 그런 형님들의 눈에 저는 그냥 정말 가정부이더라고요. 나 얼마 전에 우리 개모임에서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 파리 한 2번 정도 가는 건데도 얼마나 볼 게 많던지 너무 좋더라니까. 어머, 맞아요, 형님. 프로필 사진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으셨겠다. 저도 이번에 여행 한번 가려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동서는 비행기는 타봤어?
서방님도 진짜 너무하신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동서는 이 집 공식 식모 그 이상도 아니네? 뭐라고요? 저희도 여유되면 외국 한번 가기로 했어요. 뭘 그게 그렇게 대수라고. 그리고 식모라뇨? 말 좀 똑바로 해주실래요? 농담한 거야. 무슨 말도 못해, 동서한텐 무서워서. 아니, 워낙 없이 살았다고 하니 그냥 작은 동서가 비행기 타봤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또 피의식으로 화낸다, 또. 진짜 동서랑은 이래서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식모라고 하셨잖아요. 여행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다음번에 또 그러면 저 정말 안 참아요. 아휴, 무서워라. 알겠어, 동서. 그만 좀 해. 동서 화낼 때 보면 꼭 우악질 여사 같아. 얼마나 억척스러워 보이는지. 모든 말들이 형님들에겐 그저 웃음거리밖에 되진 않았어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지만 자주 보지 않은 얼굴들, 그래 내가 참자라고 생각하며 몇 년을 더 버텼죠. 아버님은 점점 쾌차하시다가 나이가 많이 드셔 몸도 마음도 쇠약해지시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곁에서 더욱 살뜰히 모신 것 같아요. 절대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참 고맙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줘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 아들들 그렇게 있어봤자 누구 하나 필요 없더라. 고마워 정말. 에이, 아버님. 진짜 마음 많이 약해지셨어요.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전 괜찮아요. 처음이었죠. 고맙다는 말.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찡했지만 애써 아버님께 씩씩한 척 웃어 보이며 넘겼죠. 아버님이 쇠약해지셨다는 소식에도 형님들은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애들 학원 핑계, 직장 핑계, 아프다는 핑계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고요. 막내인 저희 남편만이 아버지 쇠약해지신 모습을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렇게 쇠약해 보이실 분이 아닌데 참 세월이 뭔지 이렇게 빨리 흐를 수가 있나 싶어. 그치. 당신도 참 마음이 그렇겠다. 젊은 아버지를 보았으니까 말이야. 그래도 아버님이 당신한테 참 많이 고마우실 거야. 고맙긴. 아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당신한테 제일 고맙지. 나한테 시집와서 여태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일 다 미뤄두고 편찮은 아버지만 옆에서 주야장천 모셨으니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참 당신한테 모자라다. 고마워 여보. 우리 부부잖아. 그런 말 마. 나도 친정아빠 없는 빈자리 아버님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데.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런 말이 무색하게 아버님은 급격히 안 좋아지시기 시작했고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님이 유산을 정리한다는 말에 그렇게 바쁘다는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기대를 하며 집으로 당장 오더라고요. 거짓된 눈물쇼를 펼치기 시작한 형님들을 보며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장남과 차남인 아주버님들은 잔뜩 기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미리 빨리 유산을 정리해야 너희끼리도 싸움이 안 날 거 아니냐? 큰애 작은애한테는 맞이이기도 하고 차남이기도 하니 저기 창고에 조대용 금고가 2개 있을 거야. 나 죽으면 금고 열어보아라. 그리고 우리 집 막내. 그동안 나 봉양하고 보살피느라 고생 많았지? 손에 뿔 마를 날 없이 매일 장 보고 힘들게 먹고 싶은 거 다 해주느라 고생이 많았어.
그래서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준비했다. 저기 작은 다락방에 장바구니 하나 있을 거야. 그거는 네 거야. 알겠니? 시아버지의 말에 형님들은 울음을 멈추고 킥킥대기 시작했죠. 저 역시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저에게 많은 걸 남겨달라고 바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형님들 앞에서 장바구니로 모욕을 주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아버님께 너무하다고 소리쳐 따지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너무 노쇠해지셔서 그럴 순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이틀 후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은 유산이고 슬픈 건 또 슬프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장례 다음으로 제일 슬펐던 장례식이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항상 부족한 며느리지만 애써 참아주셔서 감사했어요. 감사해요. 동서, 그만 울어. 아버님 뭐 호상이지, 안 그래? 그리고 아버님도 인정한 거야. 이제 공식 식모라는 걸. 아유, 어쩜. 그러니깐요. 아무리 잘해봤자 장남 차남 따라가겠어요? 걔는 고생한 거지. 딱 수준에 맞게 주시는 거 봐요, 아버님이. 아버님의 장례 때 저런 말을 하고 있는 형님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 분노가 차올랐지만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발인이 끝난 후 다들 집에 모여 아버님이 주신 유산을 풀어보는데 형님들이 간 창고에는 초대용 금고 하나씩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 금고 앞에 편말로 수준에 다 맞췄다라는 편말이 세워져 있었고 형님들은 금고를 열어본 순간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어머, 이게 뭐야?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장난해? 설마 금고만 주신 거 아니겠지? 아니, 이게 뭐야? 아버님 장난치시는 거야? 아니, 저희 금고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 원참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아버님이 설마 이런 걸로 장난치시려고요? 그리고 다락방에 가서 꺼내온 장바구니 안에 서류를 열어서 살펴보니 아버님이 생전 가지고 있던 건물과 땅이 다 저희 신랑과 제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마한 편지 하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전에 저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었죠. 그 편지를 읽고 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아버님이 보고 싶던지. 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무뚝뚝한 시합에 모시느라 힘들었지. 처음 너를 본 순간 참 귀엽고 마음에 들어 우리 며느리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널 반대했더구나. 내가 다 미안하다. 너한테 아픔만 준 것 같아서. 나를 봐서 시어미도 용서해 주겠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산목숨이 아니었을 거다. 아들들도 못하는 거 피 한 방울 안 섞인 네가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 나한테 며느리는 너 하나고 앞으로도 하나일 거야. 넌 몰랐겠지만 난 널 내 딸처럼 여겼다. 내가 표현이 많이 서투러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참 미안하구나. 주책이지. 네 덕분에 남은 생 편하게 살다 간다. 그리고 참 행복했어. 너도 행복했어야 할 텐데 괜한 짐만 준 것 같아 또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고맙고 앞으로 너의 앞날 밝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다. 사랑한다 내 며느라. 아니 내 딸아.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 표현 못하던 아버님의 속내가 이런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은 혹시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유산 문제로 아들들이 싸움이 날까봐 애초에 변호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고, 추후에 형님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인 제도를 막으셨죠. 이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돌아가신 아버님. 참 고맙고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남편도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오열을 하던지. 이게 말이 돼? 아니, 동수한테 전부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없이 살아서 몸뚱이 하나만 들고 온 주제에 모든 걸 다 가로채겠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아버님 재산을 홀랑 꿀꺽할 생각을 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소송할 거야. 알겠어? 아, 골빈 것들. 너희는 돈밖에 모르지? 아버님 돌아가실 때 눈물쇼 하던 너네. 아버님이 과연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셨을까? 9년 동안 너희 얼굴 비춘 게 몇 번이나 되니? 정신 차려. 어디서 소송을 한다 만다야? 양심도 없는 년들아. 너넨 가져갈 자격도 없어. 뭐? 년? 2년이 미쳤나? 여보, 들었지? 2년이 이렇게 돈에 도른 년이라니까. 애초에 돈 보고 시집 온 거야. 그래 놓고 자기가 아버님 모시겠다고 한 거고. 아주 여우 같은 년이잖아, 이거.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야, 알아? 전 첫째 형님의 얼토당토하는 억지스러움에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마음 정리도 안 된 마당에 그놈의 돈돈하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제가 첫째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대자 덩달아 둘째 형님도 제 머리끄덩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셋이서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깡다구밖에 없던 저를 이길 수 없던 공주님들은 저에게 아주 기깔나게 맞았답니다. 분에 안 풀려 씩씩거리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러고 나서 형님네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추후에 아주버님들이 번갈아 남편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협박 전화가 오고 소송을 건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순진한 척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네가 홀랑 끌고 가려고 해? 여자 잘못 만나서 돈에 눈이 멀었구나. 아버지가 노망이 난 거야, 노망이. 어디 재산을 너희한테만 주실 수가 있어? 내가 장남인데, 어? 형도 정신 차려. 돈밖에 안 보이는 거야? 형 솔직히 아버지 얼마나 찾아뵀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참 실망이다. 넌 이제 내 동생 아니다. 둘째도 그렇게 전해달래. 소송 걸어서 재산 반이라도 받아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아주버님네는 소송을 걸었지만 아버님 생전에 유언 대용 신탁 제도를 활용하여서 아버님의 재산 상속 부분을 찾아올 수 없었죠. 법원은 저희 편을 들어주었고 결국 아버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찌나 감사하던지. 아버님이 형제들의 이런 모습까지 꿰뚫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셨다는 것도 참 아버님답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흰 형님네들과 절연을 하였고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 덕분에 돈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성실한 남편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며 가장으로서 신뢰를 무한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평생 아빠 없이 살며 외로운 저에게 아빠가 돼주신 시아버님이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면 펑펑 울고 털어버린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계셨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 주 덕분에 행복했다는 아버님 말씀이 참 저에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글을 쓰면서도 아버님과의 추억이 떠올라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이 딱 하루만 살아계신다면 저희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은 날이네요. 여러분, 별거 아닌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렸을 적 깊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문득문득 기억나는 것은 엄마가 매우 울고 있던 기억, 아빠 역시 엄마에게 다그치며 기억해내라고 하는 모습이 가장 큰 기억에 남아요. 참 불우하게도 저희는 자연농원에 놀러 갔다가 동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때 당시 동생 나이 5살, 전 7살이었답니다. 어렸지만 그때부터 기억이 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 학창 시절은 언제나 동생이 그림자로 우울한 엄마를 봐야만 했어요. 항상 자책하는 엄마와 지겹다는 아빠의 옆에 어떻게 하면 엄마를 웃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으로 지새운 과거였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때 손만 놓지 않았더라면, 화장실에 혼자 가지 않았더라면 그럴 일은 없었다고. 우리 영원이 얼마나 컸을까? 너무 보고 싶다.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것도 죄야. 영원인 길바닥에서 떨 수도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밥을 먹어? 엄마 자격도 없는데. 우리 영원이 보고 싶어. 내 딸. 한 번만 안아봤으면. 아, 제발 그만해. 이제 잊고 살 때도 됐잖아. 막말로 당신 때문에 우리는 꽂아놓은 보루자루처럼 이게 뭐냐고. 말해봐. 아빠, 엄마, 제발 그만해. 싸우지 마. 내가 영원히 찾아볼게. 그러니까 제발 엄마도 그만 울어요. 내가 더 잘할게. 네가 영원히를 대신할 수 있어? 넌 엄마 마음 절대 몰라. 우리 영원히 그 귀엽고 어린 게 얼마나 무서울 거야. 부유했던 집이었지만 그거와는 반대로 암울한 집안이었어요. 저 역시 엄마 때문에 동생을 잊고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어려서 늘 동생의 꼬리표로 인해 저 역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지만 최대한 우울한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티는 내지 않았죠. 그렇게 우울했던 집을 벗어나고 싶다는 꿈이 있었고, 그렇게 만나게 된 게 예비 남편이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외주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처음 보는 저에게 싹싹하고 친절한 모습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였거든요. 사실 이 남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하루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 완벽한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였어요. 우리 엄마가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자긴 어때? 사실 내가 장남인데 결혼이 늦어져서 엄마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거든. 어차피 우리가 결혼 얘기도 오가는 만큼 자기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냥 한번 얼굴이나 보고 밥이나 먹자는데? 나야 괜찮지. 그래. 어머님더러 말씀드려서 시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분이실지 너무 기대되고 그렇네. 엄청 좋아하실 거야. 솔직히 우리 집 얘기라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지만 재수 씨를 엄마가 엄청 마음에 안 들어 하셔. 혼전 임신으로 사고쳐서 결혼한 동생 놈이 하나 있는데 그래도 동생에 비해 한참 모자란 재수 씨라서 엄마가 굉장히 반대했거든. 어머, 안쓰럽다. 그래도 애는 같이 만든 건데 왜 여자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도 그런 전제가 좀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잘해줘.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면 더더욱 친구들이랑도 멀어지고 그랬을 텐데. 역시 자기는 마음이 진짜 착하다니까. 내가 결혼을 잘하는 것 같아. 엄마도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야. 자기는 학벌도 좋지, 회사도 운영하는 능력녀지.
우리 엄마가 아마 정말 잘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너무 무섭게 안 봐도 돼. 그럼 다행이네. 난 형제가 없어서 사실 당신이 좀 부럽기도 해. 그래서 결혼하면 형제들끼리 정말 잘 지내고 싶어.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해서 결혼한 시동생이라고 하길래 그렇구나 했고, 제 친구들 중에도 더러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던 저였던지라 그저 저만 잘 보이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럼에도 안쓰러운 동서라고 생각하여 예비 남편에게도 좀 잘해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형제가 있는 남편이 부럽기도 하면서 제 욕심일지라도 형제들과 다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머, 얼굴이 되게 익숙한 게 우리 가족 같네요. 우리 집 인사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보자고 했어. 얼마나 궁금하던지. 애 아빠는 벌써부터 큰 며느리라고 온 동네에 난리를 치는 거 있죠? 우리가 좀 주책이긴 하지. 아, 맞다. 아버님이 원두 공장 운영하신다더니 사실이에요? 학벌도 고려대 토목공학과 나왔다고 하고 내가 정말 놀랬잖아. 우리 아들 안목에.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보통 세련이 아닌데 내가 진짜 이런 며느리를 바랬던 거거든. 어쩜 이렇게 첫눈에 내 이상형일까? 아니에요. 석구 씨도 정말 훌륭한걸요.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들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 행복해요. 내 엄마 다 생각하고 우리 편하게 지내자고. 내가 며느리가 있어도 마음에 썩 차지 않아서 지금 승주 씨가 너무 좋아. 늘 우울하고 어두웠던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저를 밝게 맞아주시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저 역시 감동을 했어요. 집이 잘 살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공부에만 매달린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창구같이 느껴졌답니다.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와 아빠는 그간 저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하나둘 떨쳐 보이시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에 죄송하기도 하면서 나 혼자 행복하겠다고 떠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며 엄마 아빠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한텐 정말 면목 없고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살았어야 했는데 너한테 못해준 거 투성이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영원히 때문에 너한테는 늘 죄인이야. 너도 어린 나이였는데 아픈 것들만 보여주게 되었으니. 그래도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고 아빠가 면목 없고 정말 할 말이 없어. 결혼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아니야. 아이를 잃는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엄마 아빠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도 미안해요. 사실 원망도 많이 했고 속으로 나쁜 생각도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단 말 들으니 나도 미안하네. 나 이제 다 떨쳐버리고 잘 살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그냥 이제 우리 식구만 행복해지도록 노력해보자. 영원히 그만 생각하고. 그날 셋이 많이 울었어요. 사실 마음에 못한 말들이 더 많았지만 심신이 쇠약해진 엄마였기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엄마와 아빠는 제가 결혼을 준비한다고 하자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며 어렸을 때 못다했던 것들을 해주시려 노력했고 오히려 저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셨는지 신혼집까지 마련해준다는 아빠였어요. 이 이야기를 예비 남편에게 전달해주자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저도 이기적이었던지라 아빠가 해준다는 것을 덥석 받아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곤 하였죠. 그동안 아빠 엄마에게 받은 무관심이 다였으니 이런 거는 아빠가 당연히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이 깔려 있었던 못된 딸이었어요.
와, 진짜? 장인어른 진짜 통 크시다. 하긴, 그러니까 공장을 크게 하나 운영하시지. 그래도 그 지역에 그 집값이면 어마어마할 텐데. 와, 나 땡겨본 거 아니야? 나한텐 자기가 보물이지만 그래도 막상 집을 해주신다니 너무 좋네. 그러게. 아빠가 아무리 여유 있어도 많이 부담이실 텐데.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신 선물이니 감사히 받자. 당연하지. 마누라가 예쁘면 처가댁의 말뚝바가 절을 한다는데 내가 딱 그 짝이네. 나 당신 만나고 인생 폈다. 우리 엄마가 들으면 진짜 어떠실까? 아마 싱글벙글이실걸? 가뜩이나 당신 좋아가지고 빨리 결혼 날짜 당기라고 하는데. 예뻐해주니 감사하지. 아, 맞다. 그 당신 동생네 부부랑 언제 한번 따로 밥 한 끼 하고 싶은데 시간 있으려나? 그래도 형제가 딱 둘인데 이렇게 잘 지내면 좋잖아. 나도 형제가 없기도 하고 돈독한 우애를 느껴보고 싶었거든. 왁자지껄하게. 에이,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될 일인데 뭐. 그리고 내가 그때 말했잖아. 그 재수씨가 좀 하여튼 제 정상이 아니야. 당신이랑 가깝게 지내는 거 난 반대야. 당신같이 공주 같은 사람이 재수씨랑?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신경 쓰지 마.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내가 무슨 공주야. 그냥 평범하지. 당신도 너무 당신 재수 씨한테 색안경 낀 거 아니야? 난 내가 만나보기 전까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도 동서지간에 딱 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잘 지내는 게 좋을 거잖아.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뿐인데 예비 남편은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였어요. 사실 사람을 약간 돈으로 차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먼저 겪어본 예비 남편의 말이기 때문에 저 역시 그러려니 하던 시기였답니다. 그러던 중 제 친구에게 긴박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 소식으로 인해 저희 집에도 신랑 같은 희망의 기대가 생겼어요. 영원히 소식 아직 모르지? 아니, 나 아는 오빠네 친구 집인가? 업둥이 살다가 시집 온 친구가 있더래. 정말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데다가 그 업둥이로 길러진 집에서 엄청 차별받았었나 봐. 돌팍으로 시집을 택한 거지. 근데 꼭 말하는 게 네 동생이랑 비슷하더라? 뭐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지금으로 치면 에버랜드 같은 곳에 놀러 간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혹시 네 동생 아니야? 나이를 잘은 짐작하진 못하는데 우리랑 비슷한 또래인가 봐. 혹시라도 만나면 얼굴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까 말해주는 거야. 어머, 맞아. 자연농원. 혹시 그 친구 만나볼 수 있을까? 아니, 번호만 알 수 있나? 연락은 내가 해볼게. 당연하지. 연락처 물어봐서 꼭 알려줄게. 아니, 진짜 네 동생 맞았으면 좋겠다. 너희 어머니 봐서라도 제발. 그렇게 연락처를 받게 되었고 그 친구와 전 만남에 약속하지 정했어요. 하지만 만나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번번이 파투를 내는 친구더라고요. 막상 일이 작고 이렇게 파투가 나니 제 동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적이 많았던지라 역시나 이것도 해프닝일 거라는 생각이 화가 났었고 일부러 만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지금 벌써 만남이 3번째 파투네요. 혹시 거짓말이었는지 아니면 진짜로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건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만나려고 할 때마다 집에 일이 생겨서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저 역시 긴박하고 급박한데 사정이 자꾸 생기네요. 제가 혼자 사는 몸이 아니라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연락드릴게요.
됐고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모양새고 만나고 싶었으면 진작에 만났겠죠. 무슨 남과 북도 아니고. 됐습니다. 그 친구와의 문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번 일에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마음을 접게 되었어요. 뭔가 찝찝함이 있었지만 결혼 준비로 너무나 바빴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저 그동안 늘 겪어왔던 수많은 해프닝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며 결혼 준비를 했어요. 아유,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너네 애가 고급스러워서 그런가? 뭘 입어도 이렇게 태가 나니? 역시 있어 보인다니까? 엄마는? 우리 승주가 어떤 애인데? 진짜 뭘 입어도 고급지지? 솔직히 걸치는 거, 하고 다니는 행색, 다 엄마 스타일이지? 아이, 그럼. 안목마저도 내 스타일이다. 이래서 보고 자란 걸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야. 둘째네 봐라. 보면 짜증부터 나잖니. 어머님, 이 원피스 마음에 드신다니 사야겠네요. 석구 씨 친척분들 뵈러 갈 때 입으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유, 말해 뭐하니? 아주 마음에 쏙 들어. 그리고 이런 거 안 사줘도 된다니까. 꼭 사주고 그러니? 아유, 잘 어울려? 어때? 엄마야말로 말해 뭐해. 승주가 사준다고 할 때 어서 얻어 입으세요.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것도 있고 좋으시죠? 당연하지. 내가 이제야 며느리를 본 것 같다. 우리 승주가 굴러들어온 복이지 뭐. 내가 그 화상만 생각하면 아휴. 예비 시어머니가 밥을 사준다고 만난 김에 제가 입을 원피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옷을 한번 사드렸어요. 그러니 당장에 입꼬리가 올라가시며 또다시 제 칭찬을 자자하게 늘어놓았고 늘 말끝엔 예비 동서의 험담을 하곤 하셨답니다. 이제 뭐 가족이 될 거니까 말하는 건데 내가 진짜 속이 많이 상했었거든. 내 나이보다 한 10년은 늙어 보이지? 이게 다 걔 때문이야. 없이 살다가 애나 덜컥 가져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답답하고 해온 것도 없이 밥만 축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있지? 근데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어서 다 풀렸어. 에이, 그래도 얘기 들어보니까 어린 나이에 시집 오기도 했고 고생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좋게 봐주세요. 지금 어머님이 참 상냥하신데 그렇게만 하셔도 예비동서도 어머님한테 더 잘할 거예요. 그럼 아마 더 웃을 일이 많으실걸요? 어머, 우리 며느리 감동이야. 어쩜 이렇게 너는 말을 천사처럼 하니? 역시 있는 집 자식이라 다르다. 이래야지. 늘 얘기 끝에 예비 동서 험담을 하는 예비 시모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 저한테도 저렇게 칼날을 내세울 것 같은 마음이 들었고 지금이야 집이며 옷이며 제가 다 해드린다고 하니 좋아서 저러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것 같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잘 넘겨봐야지 하며 결혼의 코앞까지 오게 되었고 온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던지라 예비시댁에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더니 드디어 동서라는 사람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인상이 매우 좋더라고요. 예비시모와 예민한 편이 해준 얘기와는 전혀 다르게 인상도 좋고 친절하니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도 고급진 인상이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아하네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가 많이 모자라지만 잘 지내봐요. 아, 그래요. 저도 진짜 보고 싶었어요. 형제가 딱 둘뿐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족이 될 거니까
우리 가깝게 지내보도록 해요.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형님 되실 거고, 이제 가족인데요, 뭐. 아, 형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 해봤어요. 어머, 고생했겠네요. 진짜 맛있겠다. 전 완전 요리 똥손이라 사실 이런 거 보기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말 편하게 할게. 애 키우랴 살림하랴 너무 힘들겠다. 우리야 나가서 일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 하는 게 더 힘들지 뭐.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든든한데요? 저도 나가서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서요. 얘, 뭐 하냐? 넌 우리 공주 같은 우리 며느리 붙들고, 넌 빨리 부엌 가서 저거나 마저 치워. 어디서 우리 얘기에 껴들어? 아, 전 괜찮은데. 동서, 우리 이따가 얘기해. 뭔가 말이 통하는 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커피 한 잔도 따로 하자고. 너는 뭐 저런 애랑 얘기를 하고 있어? 제가 얼마나 수준 떨어지는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틀린 애야. 그냥 무시해. 어머님, 근데 예전부터 자꾸 동서를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는데 전 제가 판단하고 싶지 남이 얘기해 준 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 않거든요. 동서도 인격체 하나로 대해주세요. 사실 자꾸 어머님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제 말에 예비 시모는 표정이 굳어지며 입을 다물었고 예비 남편 또한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늘 하고 싶은 얘기였기 때문에 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동서도 민망했는지 괜히 음식을 차리며 웃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칭찬을 받아본 적 없으면 저런 구박이 당연하다는 듯이 저렇게 웃고 있을까를 생각하니 동서가 괜히 안쓰러워졌어요. 여기 앉아서 얼른 식사들 하세요. 일단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 형님이 맛있다고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서 앉으세요. 동서도 앉아서 같이 먹자. 왜 동서 수저는 없어? 빨리 저기서 수저 들고 와. 원래 음식은 같이 먹어야 하는 거거든. 아유, 내버려 둬라. 쟤는 애도 먹어야 하고, 그래서 늦게 먹는 거야. 너나 앉아서 얼른 먹어. 시장할 텐데. 아들들, 어서 앉아. 같이 먹어야죠. 가족인데. 자기야, 늘 이런 식으로 식사했어? 이건 아니다. 웬 조선시대처럼 식사를 하고 앉아있어? 그래, 그럼 너도 앉아서 먹어라. 네 형님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니, 뭐 같이 먹어야지. 됐지? 이제 기분 좋게 먹자. 혼자 먹는 게 익숙해 보이는 동서였고 또다시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려고 할 때 동서 목에 반짝거리는 펜던트가 하나 보이게 되었고 전 그것을 보고 바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려서 헤어진 동생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펜던트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저희 엄마의 사랑이 담긴 핸드메이드 펜던트였거든요. 그걸 보자마자 확신했어요. 동서, 그 펜던트 어디서 받은 거야? 아니, 어디서 받을 리가 없지. 세상에 하나뿐인 펜던트니까 엄마가 만들어준 거잖아. 이걸 아세요? 엄마라니. 어려서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애지중지했던 거고요. 이 목걸이에 대해서 아신다면 그럼 제 부모님도 아시겠네요? 어떻게 된 건지 얼른 말해주세요. 사실 제가 사연이 많거든요. 아마도 그 목걸이가 어려서부터 쭉 안 빠지고 걸려 있었다면 동서가 내 동생이 맞을 거야. 일단 우리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 네?
동생이라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형님이 제 언니라는 거예요? 그 목걸이 정말 똑같은 거네요? 봐봐. 우리 똑같은 목걸이잖아. 나도 한 번도 뺀 적 없어. 혹시나 동생이 찾고 있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 후엔 사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동서를 데리고 뛰쳐나왔고, 뒤에선 어리둥절해하는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 동서와 밤새 대화를 했답니다. 어렴풋 기억나는 놀이공원에서의 일화, 그리고 친구가 알려준 전화번호의 주인공이 동서가 맞더라고요. 동서는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애를 보느라 집에서 외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고, 그럼에도 갈 곳이 없어서 그 집에 붙어 있어야 했다고 했어요. 외출 한번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막말에 애를 가지고 압박을 일삼았다고 하여 동서는 꼼짝없이 노비처럼 집에서 일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동생을 잃어버린 경로와 똑같았습니다. 역시나 제 동생임을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길을 잃어 업둥이로 한 부부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친자식들과 차별을 받으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온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슬펐어요. 그리고 날이 밝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됐고, 결과가 나오는 동안 동서는 집에 들어가 이 모든 사실을 고하며 집을 나올 준비를 했답니다. 저 역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제가 동생을 만나게 된 경위를 얘기를 했고,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동생을 만나고 싶다며 발벗고 나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지를 받는 순간 동생은 저희 가족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렸을 적 헤어진 제 친동생이 맞았고, 전 동생을 꼭 안고 집에 빨리 가자고 하였죠. 미안하다. 지금 찾아서.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그리워해. 널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보자. 내가 언니 동생이라니. 나한테도 부모님이 진짜 있었다니. 드디어 나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제 널 세상 최고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정말 힘들었겠어. 앞으로 꽃길만 걷자. 부모님이 많이 기다려. 엄마 아빠는 평생 널 잊어본 적이 없거든. 사실 엄마는 지금도 많이 힘들어해. 얼른 가자. 그렇게 전 동생을 집에 데려갔고 유전자 검사지까지 보여주었답니다. 동생은 무호적으로 유기된 채 지금의 양부모를 만났는데 몇 년을 무호적으로 업둥이처럼 살다가 2005년 무호적자들에게 호적을 찾아주는 선례로 양부모가 그래도 호적까지는 만들어줬다고 했어요. 나이도 임의로 설정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또래와 나이가 비슷하게 되었더라고요. 엄마와 아빠는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동생과 저를 꽉 껴안아 주었고, 그동안 동생에게 있었던 일을 들으며 분노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예비시댁이라는 곳에서 동생을 말도 안 되게 고된 노동을 당하고 있었고, 아이를 볼모 삼아 어디 갈 곳도 없는 동생을 구박하며 늘 괴롭혔던 정황이 밝혀진 거죠. 오히려 이런 괴롭힘이 당연하다는 듯이 덤덤하게 얘기하는 동생의 모습에 더더욱 눈물이 나면서 여린 몸을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양부모라고 해도 먹여주고 입혀준 게 크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차별을 매우 많이 당했다고 했어요.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딴 집안. 너도 결혼 물러. 안 봐도 비디오야. 그딴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잘해줘봐야 얼마나 잘해주겠니? 진짜 끝내려고 했어. 사실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내 동생 욕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참을 수 있겠어? 너 아이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게 소송 들어갈 거야. 이래봬도 엄마랑 아빠가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 정말이야? 우리 아이까지? 그 집 말로는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이혼을 해도 무조건 양육권을 뺏긴다고 하더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래. 얼마나 가스라이팅을 해댔으면. 그리고 네가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우리가 있는데. 이제 두고 봐. 저흰 그렇게 소송을 걸게 되었고 예비 남편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 싹싹 빌게 되었어요. 사실 빌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동생인데 이것 또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 동생에게 함부로 대한 것이 용서가 정말 되지 않아서 저 역시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에게 막말을 하게 되었고 제 막말에 예비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우리가 네 동생인 거 알았겠니?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거 받아주고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칼을 겨눠? 어떻게 그래? 네 동생이 말을 지어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솔직히 지주제에 우리 아들 같은 사람 만날 수나 있었을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허구한 날 욕했나요? 불쌍하게 생각하진 못할 망정 어른이 돼가지고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저도 결혼 안 해요. 당신이랑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제 동생이 그동안 당해왔던 일들이 떠올라서 화만 나니까 이 결혼 없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신 아들들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 해줄 능력 있는 부모가 있어. 빵빵하게 지원해줄 부모가 있어. 내 배경 생각해서 나한테 설설 기었던 주제에 내 동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했나요? 이유 막론하고 절대 용서 못해요. 아, 진짜. 왜 그래, 갑자기? 우린 좋았잖아. 아니면 아예 엄마 보지 말고 살자. 어? 그러면 되잖아. 내가 다 맞출게. 엄마 보지 말라고 하면 안 볼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자가.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맞추고 살았는데 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설설 기었는데 이래? 네 동생한테도 사과할게. 우린 우리니까 계속 결혼 준비하자. 너도 내 동생 무시했잖아. 그리고 네 엄마를 어떻게 안 보고 사니? 딱 보니까 아주 찰떡궁 모자지간인 것 같은데. 됐어, 끝내. 그리고 벌써부터 엄마까지 버린다고 하는 네 심보를 보니 돈에 눈이 단단히 돌아도 제대로 돌았구나. 진짜 무서운 놈이다. 전 그렇게 파혼을 통보했고 드디어 예비 시댁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시작했답니다. 25년 전 헤어진 내 동생을 만난 그 순간부터 돈에 목숨 건 돈만 밝히는 시댁 반전 참교육이 들어갔거든요. 여동생은 시댁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과 남편에겐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을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 동생 남편도 정말 개차반이 따로 없더라고요. 밥 먹듯이 외도해 그래도 잘났다고 큰소리나 뻥뻥 쳐댔거든요. 그래도 동생은 똑똑하게 그동안의 시댁 사람들에게 독서를 들은 내용을 다 녹음해 두었고 남편의 외도까지 증거를 제출했답니다. 소송 비용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준 덕분인지 법의 판결은 동생의 승소로 끝이 났어요. 양육비나 꼬박 보내. 그리고 이제 예전의 나 아니니까 함부로 골 생각 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이제 알겠니? 꼴랑 볼 것도 없는 것들이 지들보다 미친 것 같으니까 함부로나 굴고. 이러니까 인격이 있다고 하는 거야. 아, 어떻게 무자르듯 그러냐? 나도 처가덕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도 덕 좀 봤어야지. 뭐? 너 말 다 했냐?
내 동생 그렇게 무시해놓고 무슨 덕을 본다고? 여기서 이쯤 끝난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래도 니네 형 덕분에 내 동생 만나게 됐으니 그건 고맙다. 우리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아볼 거야. 너도 하던 외도 실컷 하셔. 안 말려. 우리가 이렇게 사갈 테니까 다시 생각해봐라. 그래도 부부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되겠어? 한 번만. 내가 이 소리를 언제쯤 하게 될까 기다렸는데 당신 같은 인간은 천벌 받아야 돼. 지아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목이나 빳빳이 들고 지아들 귀한 줄 알면 남의 딸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언니네 집이 부자니까 상대적으로 기고 싶었나 보죠? 나한텐 하대하면서? 꿈 깨셔. 악한 사람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아마 위자료 주려면 그 얼마 안 되는 전셋집도 팔아야 할 거니까 잘해봐요. 그동안 내 동생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애가 독을 품었겠나요? 잘해주고 보듬어줬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을 텐데. 참 꼴 좋네요. 그래도 고마워요. 당신들 아니었으면 내 동생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지금 난 매우 행복하네요. 잘 지내봐요, 어디. 그렇게 동생 부부에 대해 재판이 끝이 나고 동생은 또다시 하나의 숙제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본인을 양자로 입양한 키워준 부모님들에 대해 파양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었죠. 동생은 업둥이로 그 집에서 엄청 많은 살림을 하고 살았다고 했고 도망치듯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도 울면서 말하더군요. 하지만 돈 냄새를 맡은 건지 동생을 키워준 부모들은 절대 동생을 놔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악착같이 파양소송을 진행하였고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동생은 정식으로 파양이 되었답니다. 정말 긴 싸움이었고 잘 싸워주었죠. 하지만 그래도 먹여주고 키워준 건 맞으니 저희 엄마는 따로 양부모를 찾아가 살해를 하였고 그걸 보고 양부모도 기분 좋게 제 동생을 놔주었답니다. 사실 정말 친딸로 생각했으면 놔주기는커녕 돈이 다 필요가 없었을 테지만요. 씁쓸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언니,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딸이었다니 너무 행복해. 나한테도 이제 온전히 내 편이 생긴 거잖아. 세상에 나랑 내 딸 단둘만 있을 줄 알았는데 든든한 가족이 있었다니.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잘할게요. 우리가 잘해야지. 그동안 고생한 네 세월 다 갚아줄게. 보상해 줄 거야. 언니가 미안하다. 진작에 찾지 못해서. 그때 악착같이 번호를 받은 뒤에 너를 찾았다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잘 살아보자. 우리 딸들, 엄마가 한없이 미안하다. 부족한 엄마 만나서 고생한 거 다 알아. 큰딸도 작은딸도. 이제 엄마도 정신 차리고 우리 딸들을 위해서 살 거야. 절대 예전처럼 허송세월 보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큰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너도. 아니야. 자식 잃은 엄마가 더 슬펐지. 내가 더 이해했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이제 다 풀었으니까 엄마도 털어내. 가장으로서 내가 제일 미안하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우리 가족 행복하기만 하면 돼. 아프지 말고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동안의 과거는 잊고 정말 잘 지내보기로 했답니다. 저 역시 밝은 웃음을 보이는 엄마와 아빠를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많이 세월이 지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세월이 있기에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살자고 다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조카까지 생기게 되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였고
어린 시절 동생한테 못해줬던 것을 손주에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아껴주지 못한 동생을 지금부터 더 살뜰히 아껴줄 거라고 다짐했답니다. 돌고 돌아 만난 내 동생, 그동안에 암울했지만 앞으로는 웃게 해줄 거라고 다짐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